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전에 민주당 해산 청구도 검토했었다. 자, 이게 첫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구를 검토했었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히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해야 된다. 법정 최고형을,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을 하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부터 법사위원들까지, 오늘은 또 새로 원내대표가 된 한병도까지 나서서 이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고, 이 전용기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라고 하네요.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사형이란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부의 재판에 처음부터 사형 구형해야 돼, 사형 구형해야 돼 가이드라인을 주고 막 몰아붙이고 또 선고도 선고를 해야 돼 막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나중에 역풍이 없을까요? 저는 엄청난 역풍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니야, 그 좌파 안에서 사형 구형하면은 이 역풍이 불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순교자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자기들끼리 막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인 판결을 재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좌파 안에서, 한쪽에서는 사형 구형해야 돼. 선고도 사형을 해야 돼.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정치인들은 이 좌파 쪽의 개딸들, 강성 지지층의 열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할 거야. 이게 이 역사적인 재판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막 하고 주판화를 막 퉁겨오는 이런 참 한심한 그 상황이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고, 안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몇 가지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서정조사가 지금 막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형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형 절차가 시작이 되니까 8명 중에서 구형을 이제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에서 구형을 이렇게 차례대로 선고를 하고, 선고를 하는 이유도 그거는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아마 구형이 나올 것 같은데, 절차에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 구형이 나오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변호인들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발언을 하고 있죠. 오늘 서정조사를 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 특검 수사가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리고 공판 절차 같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무죄도 그렇지만은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전에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하게 되죠.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그리고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은 뒤집어질 수가 있고, 지금 1심을 하지만은 재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고 재심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재심까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것을 하면은 이것은 공소를 아예 기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형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조 지경 부장판사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의 서정조사 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게 계속 지금 이어져서 오후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 전에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서정조사를 8시 41분, 8분 전이네요. 8분 전 8시 41분까지 진행한 후에 잠시 휴정을 했습니다. 8시 55분부터, 6분 후에 55분부터 재판이 재개되면은 특검팀이 최종 의견을 하면서 구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이지만 금고형은 요즘 잘 안 내리죠. 노역을 하지 않는. 그래서 특검팀의 구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자, 그런데 이 특검팀 안에서 그때 16명이 형량 회의를 했는데 서로 좀 엇갈리고 그 중에서 무기징역 쪽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이 폐지된 나라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 26년째 집행을 안 하고 있죠. 폐지된 나라인데다가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유혈 사태가 없었다. 유혈 사태가 없고 또 2시간 만에 단기간에 끝났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기간이 길었죠. 그래서 사형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특검팀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조은석이 이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을 구형을 할지 정권을 가져갔다. 정권을 줬다. 너가 알아서 해라. 조은석 당신이 잠깐만 내란물을 이렇게 다 당신이 앞장서서 해왔으니까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중에 이제 폭풍도 당신이 맞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선고를 구형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곧 특검이 이제 구형 선고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하고 공판 전반이 위법하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나는 끝난 변론에서 이 배보윤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배보윤 변호사는 이 공소기각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가 있죠. 몽테스키웨를 언급을 하면서 삼권 분립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 가동 이런 것도 어떤 법적 행위가 아니죠. 법적 행위가 아니고 큰 틀에서의 통치 행위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러므로 이 비상계엄도 큰 틀의 통치 행위지 이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상대권이지 이거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때 2020년 대선 때 자기가 지니까 바이든에게 지니까 불복을 하고 미국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을 하고 했었죠. 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트럼프 쪽의 면책 특권이 있다. 이게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이 돼야 된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법원의 판례까지 해서 배보윤 변호사가 그런 면책이 없다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일상화될 것이다.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돼야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위현석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체포 구속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공수처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무상 범죄, 부패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그리고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했다. 그래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직연 그때 판사도 구속 기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이 있는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공수처도 이야기하고 특검도 주장을 하지만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지 그냥 자연적으로 인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사권 없다. 그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몽테스키에를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 만에 증거조사가 종료가 되고 곧 구형이 이제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되면은 다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전에 이제 민주당 해산 청구를 검토했었다. 이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은 오늘 배보윤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배보윤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를 했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 삭감, 그리고 탄핵을 남발을 했다. 또 중앙선관위 전산망 해킹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거론을 하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다. 검토를 해서 그 끝에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혼란시키고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에 대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다. 계속 헌법을 위반해서 폭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카드를 하나 검토를 했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일종의 국민의 의견을 묻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지만은 그 두 가지보다는 이 메시지 계엄, 이렇게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는 이 메시지 계엄이 오히려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다고 생각을 해서 비상계엄을 택한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왔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회 반대로 인해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실현을 할 수 없고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근데 헌법 개정안 그것도 소수당이라서 할 수가 없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청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 현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때 그런 방안들 국민투표나 민주당 해산 청구 같은 것도 검토를 했지만 파급 효과가 오히려 이게 비상계엄이 메시지용 계엄이 더 적은 걸로 판단을 했다. 자, 이런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선택지도 고려를 다 했었다. 한 끝에
비상경험을 한 것이다는 것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배보윤 변호사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됐다. 이 이재명의 5개의 중단된 재판 중에서 가장 이 핵심이 바로 선거법이죠. 파기환송까지 시킨 그 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시킨 선거법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더 재판을 열면은 바로 이것은 확정이 돼서 대법원에 가서 다시 확정이 돼가지고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넣으면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결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만약에 지금 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인데 판단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의 특히 선거법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오늘 또 반격을 하는 그 상황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한 말씀을 드렸죠. 천지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가반이 이재명 재판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51.2%, 재판 재개 필요하지 않다가 44.8%가 나왔었죠. 이제 그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오늘 이 구형을 선고하는 결심 재판에서 다 나왔습니다.